얼굴 몸매 조금 부족해도요, 운과 돈을 끌어당길 수 있다. 정장을 입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협상력도 증가할 수 있어요. 옷차림이 어떠냐에 따라서 성공률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옷차림을 조금 더 신뢰감 있게, 그런 옷차림을 한 분들과는 조금 더 함께 하고 싶고, 조금 더 공감이 갈 것 같고, 조금 더 호응해주고 싶고, 이것이 결국은 옷차림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패션이 수익의 레버리지를 올려줄 수 있으므로 패션으로 운도 돈도 끌어당길 수 있다. 패션의 완성은 정말 얼굴과 몸매인가요? 교수님이 그런 말 많이 하세요. 패완얼,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패완 몸, 패션의 완성은 몸매다. 근데 사실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좋으면 뭘 입어도 멋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패션의 완성은 사실은 나다움인 것 같아요. 패션은 선택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선택을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패션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옷은 몸을 감추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시선을, 관심을, 그리고 나의 메시지를 남들이 알아주게끔 유도하는, 어찌 보면 하나의 이제 도구일 텐데, 패션의 완성은 저는 자신감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감이 있는 분들은 일단 이 어깨가, 허리가 쫙 펴지잖아요. 그리고 표정에 여유가 좀 있어요. 그러면 사실 뭘 입어도 뭔가 있어 보이신다. 뭔가 격이, 뭔가 귀티가, 뭔가 품격이 있어 보이신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체형에 맞는 옷을 입은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옷을 입은 사람보다 자신감 점수가요, 몇 배나 오를 것 같습니까? 2배래요. 근데 여러분들 꼭 이 연구 논문이 아니더라도요, 옷이 다 내 체형에 다 핏이 맞고 기분 좋게 내가 만족스러운 날은 걸음걸이 좀 달라지지 않으세요? 경쾌해집니다. 그런데 뭔가 옷이 너무 후지근하게 크거나 너무 타이트한 날은 더 힘들어요. 걷기도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경험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나답게 자신감을 갖고 좀 품격 있게 자연스럽게 입는 것이 사실은 패션의 완성이다 생각이 듭니다. 톤, 핏, 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에게 어울리는 톤, 내 체형에 어울리는 핏, 그리고 조금 고급 소재를 선택을 하시면 훨씬 더 얼굴과 몸매에 자신이 2% 부족하다 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패션을 완성하실 수 있다. 여러분들, 패션의 완성은 얼굴 몸매 아닙니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가져보시죠. 저도 요즘 자신감 가지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지만 해보려고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얼굴과 몸매가 부족해도 패션으로 돈과 운 성공까지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얼굴 몸매 조금 부족해도요, 패션으로 운과 돈을 끌어당길 수 있다. 단정하고 전략적인 복장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저렇게 옷을 잘 단정하게 입는 걸로 봐서 성실하다, 유능하다, 신뢰도 상승 업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옷차림을 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정장을 입었을 때 협상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협상력도 증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고할 때 시장 가서 무슨 흥정 같은 거 하시고 가격 조율할 때도 옷차림이 어떠냐에 따라서 흥정 성공률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수익 레버리지라고 있어요. 레버리지라고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지렛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옷차림을 조금 더 신뢰감 있게, 그리고 유능한 느낌, 그리고 좀 친밀한 인간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옷차림을 한 분들과는 조금 더 함께 하고 싶고, 그리고 그분이 하는 얘기는 조금 더 공감이 갈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호응해 주고 싶고, 이것이 결국은 옷차림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결국은 패션이 곧 수익의 레버리지를 올려줄 수 있으므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더 끌어당길 수 있으므로 패션으로 운도 당기고 돈도 끌어당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옷차림이 첫인상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무엇인가요? 자, 옷차림. 여러분들 버스 타셨어요? 전철 타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뭐부터 보세요? 당연히 옷차림이죠. 헤어를 보실 수도 있고 신발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면적이 큰 것이 옷차림이에요. 첫인상은요, 몇 초에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죠? 0.1초.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55%가 시각적인 정보에서 저 사람 성실하시구나. 저분 참 참하시다. 저분 굉장히 부드러운 성격, 그런 인성을 갖고 계실 것 같아. 느낌이 오거든요. 자, 이 내용보다 먼저 보이는 것, 먼저 신뢰를 결정 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옷차림입니다. 여러분들의 옷차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내면을 읽고 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잘
잘 모르시죠? 제가 여러분께 인사 드렸을 때 저를 보시고 박영실이라는 사람을 보시고 저 사람 좀 그럴 것 같아, 이럴 것 같아. 무엇을 보고 판단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저를 모르시는데 옷차림 아닙니까? 정장을 입고 왔네.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헤어스타일이라든가 화장이라든가 또는 말투라든가 제스처라든가 그런 순서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정장을 입지 않고 다른 복장을 입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트레이닝복을 입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굉장히 스포티한 사람, 좀 그런 옷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께 제가 하는 말에 좀 무게감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하는 말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말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서 저는 정장을 선택을 했어요. 옷차림 굉장히 중요하죠. 첫인상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상징 기호입니다. 옷을 통해 기회를 잡은 사람이나 사례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구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면접 보실 때 제일 먼저 뭘 보고 선택을 하십니까? 물론 말해보고 경력도 보시죠. 그런데 저쪽에서 들어올 때 참 일 잘할 것 같다, 꼼꼼할 것 같다. 굉장히 중요하죠. 뭐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젠슨 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엔비디아의 CEO입니다. 이 젠슨 왕은요 항상 1년 365일 가죽 잠바를 입습니다. 가죽 잠바. 그런데 가죽 잠바가 그렇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은요 사실은 그렇게 큰 키도 아니고 좀 아담하신 분이세요. 머리도 희끗희끗한 CEO예요. 그런데 가죽 잠바를 입었을 때 처음에는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조금 그런데? 별론데? 그런데 이 가죽 점퍼 하나로 실리콘밸리를 압도했습니다. 바로 젠슨 왕. 이 시그니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IT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혁신, 창의성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젠슨 왕은 나는 기술 리더십의 아이콘입니다. 혁신적이고 과감한 리더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이 옷차림 하나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IT 업계의 전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리더라는 것을 바로 이 가죽 점퍼를 통해서 했으니 이 옷이 그냥 옷차림이 아닌 거죠. 이 옷차림은 굉장한 이슈가 됐고 엔비디아의 혁신성을 연결해 주는데 아주 저는 주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젠슨왕의 가죽 점퍼를 통해서 아주 성공 기회를 더 빠르게 잡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기술 전사의 전투복 이것이 바로 젠슨왕에게 있어서는 가죽 점퍼가 아니었겠느냐라는 분석을 저는 하고 있어요. 직장인들이 승진 등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스타일링 팁이 있을까요? 승진 중요하죠. 저도 예전에 승진 면접을 볼 때 도대체 뭐를 입고 가야 내가 얼마나 승진하고 싶은지 이 열의와 정성을 면접해 주시는 분들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역할에 맞는 옷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지금 대리이십니까? 과장이십니까? 아니면 임원 면접을 앞두고 계신가요? 어떤 면접을 앞두고 계신지에 따라서 그 역할에 따라서 옷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직책에 따라서 권위감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카라가 있는 셔츠, 단정한 테일러드 재킷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장소에 맞는 옷이 무척 중요합니다. 프리젠테이션 하실 때 시선이 이 부분이 V존이거든요. V존이 사람을 쳐다봤을 때 가장 먼저 머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V존에 나는 조금 강렬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다 하면 보색 대비를 하시는 게 좋죠. 예를 들어 네이비 수트를 입었다 그러면은 레드 계열의 넥타이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레드 계열의 스카프 여성이라면 하셔도 좋고요. 화이트 셔츠에다가 그러면 네이비, 화이트, 레드 보색 대비로 시선을 딱 사로잡기에 좋아요. 나에게 맞는 옷이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톤, 핏, 속 말씀드렸죠. 피부톤에 어울리는 톤 그리고 체형에 맞는 핏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값이면 소재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버짓 안에서 투자할 수 있는 한 좋은 소재의 옷을 선택하시면 승진에서도 저는 분명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액세서리는 최소화하시는 게 좋아요.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좋아요. 정말 심플 이즈 더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좀 승진 앞두고 계시다면 액세서리는 최소화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 그 승진을 앞두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CEO 분들도 많으신데요. 한 CEO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신입사원이 얘기를 하는데 제 별명이 검은 마녀라고 하더라고요. 여성 CEO였거든요. 그분은 상당히 효율을 중시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인간적인 분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신입사원들 그리고 다른 직원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왜 모를까 봤더니 그분은 항상 옷 선택하는 거 힘드니까 검은 색깔 수트만 입으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생각할 때
조금 너무 융통성 없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차갑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녀라는 별명을 얻으셨는데 그걸 고민하시면서 어떻게 바꿀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그분에게 어울리는 그린톤 그리고 올리브 계열의 좀 약간 뉴트럴한 느낌의 컬러로 스카프 제안해드렸어요. 그렇게 부드러운 실루엣의 라운드 블라우스 그리고 스카프 하나 그러면서 프로페셔널하지만 따뜻한 인간적인 리더라는 느낌을 함께 줬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변화를 했더니 본인도 보기에 괜찮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만족을 하면 주변 반응도 금방 옵니다. 주변에서 어머 대표님 정말 다르세요. 어쩜 이렇게 따뜻하고 분위기가 부드러워 보이세요. 이런 모습 처음입니다. 라는 피드백을 들으니까 그분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계속 그 피드백을 듣고 싶어서 더 고민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면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으셨다는 얘기예요. 자, 결국은요. 그분의 자신감을 수직 상승 업 시켜주더라는 얘기입니다. 나도 몰랐던 나를 옷이 가장 먼저 알게 해준다. 가장 먼저 나를 말해준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 성공을 이끄는 패션의 힘. 내가 입은 옷이 나보다 먼저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결코 옷을 허영이나 사치품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옷을 성공을 이끄는 무기, 자기 메시지를 시각화하는 중요한 툴, 이것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패션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대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자, 성공한 사람들의 옷을 보면 저분은 어떠한 분이구나 라는 그 명확성이 뚜렷하죠. 결국은 옷은 단순히 좋아 보이기 위한 천조각이 아니고요. 의도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패션은요. 일단은 일관적이에요. 일관성이 있습니다. 물론 TPO에 따라서 캐주얼하게 입어야 할 때는 그렇게 입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브랜드화된 이미지, 스티브 잡스라든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터틀넥, 청바지, 뉴발란스 등등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일관성이 있고요. 심플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옷차림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명확성을 주기 위해서는 심플함,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심플함을 갖고 가면서 신뢰, 그리고 집중 이러한 부분들을 좀 유도를 하는데 상당히 탁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과도한 장식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상징적인 컬러를 제대로 잘 아주 지혜롭게 사용을 하죠. 자, 파워 컬러를 통해서 리더십을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죠.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있다라는 겁니다. 국가 행사든 직장 행사든 대중에게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다가가야 훨씬 더 인간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 매우 고민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대중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이들은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비주얼 언어를 구축을 하고요. 그것을 대중에게 일관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신뢰도를 차곡차곡 쌓아간다. 옷차림 나에게 어울리느냐 보다 내가 주고 싶은 메시지와 명확하게 일관적으로 한 방향을 가고 있는가, 여기에 고민을 하고 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인의 패션에는 어떤 정치적 전략이 숨어 있나요? 트럼프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 하면 시그니처 룩이 있죠? 뭐부터 생각나십니까? 빨간 색깔 넥타이. 그런데 빨간 색깔 넥타이도 좀 길게 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이비 수트에 빨간 넥타이, 이 조합은요. 단순한 취향일까요? 아닙니다. 정치적인 아주 현명한 설계이자 전략입니다. 이 빨간 넥타이는 공화당 상징 컬러이기도 하고요. 파워, 그리고 열정, 결정력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파워 컬러죠. 대중은 이런 이미지를 보면서 강한 리더십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행동하는 정치인,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 색상의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정치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는요. 디자인보다 더 강한 게 컬러예요. 색상은 메시지보다 더 오래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 있죠. 대중의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컬러 마케팅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정치 세계에서는 그렇죠. 이 트럼프의 맥도날드 앞치마 패션은 또 어떻습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미국 대선 캠페인의 심리적 전략이었어요. 그가 그 대중과의 연결을 좀 강화해야 할 시점이었어요. 그때 선거에서 좀 우위를 점해야 하는데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대중의 심리를 어떻게 좀 바꿀까 고민을 하다가 맥도날드의 앞치마 패션을 선보인 거 아닙니까? 부와 권력의 상징하면 트럼프 아닙니까? 그런데 이 트럼프가 일상적인 노동자의 옷을 입은 거예요. 시선이 집중이 되는 겁니다. 서민적인 이미지를 강화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앞치마를 착용하면서 맥도날드에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푸드에 들고 하면서 그걸 보면서 그의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공감을 좀 싹 하고 유도를 하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그걸 보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된다는 얘기예요. 트럼프 자신이 진정성 있는 후보다라는 것을 이 앞치마 패션을 통해서 또 보여줬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상대 후보가 저는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말이 거짓이라고 은연중에 강조를 했던 거예요. 트럼프가. 그러면서 자신은 진정성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후보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 옷차림이라는 것은 유권자의 심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트럼프가 미국 대선 일주일 전에 형광색 환경미화원 조끼 입은 거 기억하시죠? 이 노동계층의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겁니다. 한 코미디언이 푸에르토리코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떠다니는 쓰레기 이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과격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그 조 바이든이었지 않습니까? 그 조 바이든이 트럼프 지지자들을 향해서 쓰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실언이죠. 이거는 큰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에게는 이것이 큰 기회였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 상황을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야겠다 해서 자신을 일하는 사람의 대통령, 일하는 사람들의 리더 이것을 이미지를 각인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포지셔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그 지지자들을 희생자로 묘사를 했던 거잖아요. 조 바이든이. 그러니까 희생자로 묘사를 하면서 쓰레기 논란을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이처럼 이 트럼프는 옷차림을 아주 교묘하게 활용을 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귀에 그 거즈 아시죠? 그가 암살 시도를 아주 용감하게 직면하면서 나는 대중의 연대와 지지를 강화하는 진짜 리더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거즈라든가 앞치마라든가 환경미화원 조끼라든가 이런 패션은 특히 정치에서는 단순한 패션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중의 심리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였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스티브 잡스 같이 성공한 IT CEO들이 옷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IT 업계의 CEO들은 캐주얼하게 입죠. 스티브 잡스는 검은 터틀넥, 리바이스 청바지, 개인 브랜드를 확실하게 만들었어요. 마크 조커버그 같은 경우는 회색 티셔츠, 청바지, 실용적이고 평등한 리더라는 느낌이 있죠. 이들의 공통적인 부분을 보면 패션의 일관성을 통해서 의사결정 필요를 좀 줄이는 전략을 썼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전문용어로 보면 이것이 결정 피로 이론이라고 합니다. 매일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것을 힘드니까 다른 거 중요한 것도 많은데 이거는 확 줄여보자. 집중력을 그래서 유지하자라는 것일 텐데 저는 사실 이것이 비단 옷 고르는 게 너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냥 획일화를 하자로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 무슨 문제냐? IT 하면 혁신적이고 창의적이고 좀 남다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평등하고 이러한 수평적인 그러한 문화가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든 마크 조커버그든 일론 머스크든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나는 이런 리더야를 보여주는 것이죠. 빨간 운동화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빨간 운동화 효과는 정말 부와 명성과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은 오히려 잘 차려입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 이론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정장을 입었는데 혼자만 빨간 운동화를 신었다? 뭔가 있나 저 사람?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크 조커버그든 스티브 잡스도 이 빨간 운동화 이론을 조금 활용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러한 부분들도 크게 틀리지는 않지 않을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가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자, 한국의 주요 재벌 후계자들 패션 한번 보세요. 화려한가요? 아니요, 화려하지 않아요. 군더더기 없는 단정함이 있습니다. 겸손의 미덕을 강조하죠. 검소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기업의 철학을 보여준다고 할까요? 기업 이미지와 조화를 제대로 밸런스를 잘 맞춰서 전달한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눈에 띄는 패션을 입지 않아요. 무채색 넥타이에 네이비 차콜 수트 수수하게 입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신뢰도를 주고 그리고 절제된 리더라는 그러한 느낌을 주는 거죠. 구광모 회장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블루 계열 셔츠라든가 아주 미니멀한 그러한 디자인의 옷을 입습니다. 젊고 소통하는 리더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죠. 정의선 회장은 어떻습니까? 캐주얼도 많이 입고 가죽 잠바도 입은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무심한 듯 자연스럽게 그냥 툭 입는 그런 느낌으로 입죠. 이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혁신정이면서도 겸손하고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은 친근한 회장의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TPO에 따라서 다 다르죠.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를 만나러 갈 때 후드티에 청바지 입고 갔어요. 일론 머스크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입고 갔습니다. 왜? 일론 머스크가 그러한 취향의 옷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을 먼저 한다.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의 리더들 같은 경우는 이윤 창출이 제일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업 이미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성사시키기 위해서 최고 리더인 회장의 옷차림은 그 회사 정책의 비전과 일치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재용 회장, 구광모 회장, 정의전 회장, 저는 그 옷차림을 통해서 비전을 읽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일직선상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인, 기업가들의 패션에서 일반인이 배울 점은 무엇인가요? 정치인과 기업가의 패션 전략 어느 정도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의 목적은 뭐예요? 대중적인 인기,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야 본인이 선거에 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책 메시지가 옷차림에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패션 전략은 일단은 컬러를 통한 상징적인 표현, 그리고 너무 과하지 않은 유권자, 서민들,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데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기업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의 정책, 비전 이런 것들과 일맥상통해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주고 전문적이고 기업 이미지를 함께 갖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패션 전략이 필요하죠. 절제된 스타일, 너무 과하지 않은 것,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정치인과 기업인의 약간의 차이는 공통점은 훨씬 더 많으나 정치인은 정책과의 일관성 이것이 핵심, 기업인은 기업 철학과의 일관성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약간의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이 배워야 할 포인트 많이 배울 거 있습니다. 배워야 할 포인트가 정말 많아요. 일단 상황에 맞는 옷차림, 나를 표현하는 동시에 상대를 배려하는 스타일이에요. 너무 과하면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더하기보다는 약간 빼기, 상황에 맞는 옷차림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자기 이미지 브랜딩을 옷차림으로 해요. 제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일관적인 스타일로 신뢰감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다?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돈 주고 사면 되죠. 가장 편안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컬러를 이용해서 심리를 쭉 내적으로 당긴다는 얘기예요. 컬러를 이용해서 쓱 하고 당기는 얘기. 프레젠테이션을 할 경우에, 중요한 PT를 할 경우에 조금 V존을 확실한 보색 대비로 확실하게 내 귀에 귀를 쫑긋하고 세울 수 있게끔 컬러를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옷차림에는 여러분의 메시지가 숨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 메시지를 숨어 있게 하려면 일단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내가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옷 톤, 나에게 어울리는 톤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어울리는 핏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나의 치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치수를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치수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재. 그냥 소재는 멀리서 보는데 알겠어. 사실은요, 멀리서 봐도 소재는 금방 보입니다. 금방 보여요. 그래서 소재 조금 신경 써서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옷차림에는요, 여러분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옷차림 지금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제가 좋아하는 신사임당 프로를 통해서 저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은요, 옷차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톤, 핏, 소 말씀 좀 드렸어요. 톤, 그리고 핏, 소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나 품자 기억하시죠? 나를 제대로 품어야 다른 사람도 나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나답게, 품격 있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나 품자 기억하시면서 더 나답고 더 품격 있고 더 자연스러운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